실리콘을 쓰면 안 되겠다.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에 나와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의야. 이렇게 표현있는 친구가 있어. 네, 안녕하세요. 저 더더워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태섭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코 성형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모시고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코 성형을 알려면 이게 의사들도 그렇고 이제 무슨 수술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해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 해부가 의과대학 때도 그렇고 레지던트 때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재미가 있는 과목은 아닌데, 사실 요즘 환자분들이 이제 정보고는 너무 많은데 이게 해부를 모르니까 의사들은 이 해부를 알고 내용을 말하고, 환자분들은 이 해부를 모르고 건너 있는 지식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 접점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뭐 완벽히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내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거든. 그러면 일단 코라는 거는, 그 해골 본 적 있어? 해골? 해골 같은 거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골이 있지, 그지? 그럼 그게 여기야. 여기까지는 뼈입니다. 뼈고, 이 아래쪽은 뭐냐면은 다 연골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뭐 여기 명칭을 정확히 알 필요 없는데, 그 외측 연골이 이렇게 있고 비익 연골이 있고,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이야.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뼈겠고, 비익 연골이 이렇게 있겠고, 외측 연골이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비중격 연골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코 성형을 할 때 만지는 부위는 연골 부위가 제일 많아. 왜냐면은 뼈는 우리가 만지려고 해도 뭐 뼈를 막 엄청 많이 깎지도 못할 거고, 해봤자 절골 쳐가지고 좌우 정도 잡아주는 정도, 이 폭을 줄여주는 정도밖에 우리가 수술을 못하니까 보통 코끝으로 우리가 수술하게 되는데, 코끝 수술은 연골 수술이 핵심이다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모양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모양에서 예를 들어서 코를 높이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 낮추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 높이고 싶어. 그치?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낮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코가 너무 크고 메부리 코처럼 아랍 사람처럼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코 성형이 도입되기 전, 그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성형이 제일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나도 그 미국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할 때는 코 성형 챕터가 많이 없어. 딱 2챕터 정도 있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수술 내용은 거의 없어. 다를 코를 작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뼈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이 꺾인 느낌을 개선할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코 성형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시안 쪽의 코 성형 컨셉이랑 서양 사람 컨셉이랑 달라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아시안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 성형이 있어, 그지? 그럼 이거를 좀 더 높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있던 코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지? 그럼 높이고 싶은 모양 자체가 이렇게까지 간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 그치? 그러면은 맨 처음 그래서 우리가 생겼던 수술 방식이 뭐냐면은 실리콘을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요게 끼니 말해서 코성형 1세대라고 하지. 그래서 L자 실리콘, L자 모양으로 수술하는 게 보통 이제 딱 그 컨셉 자체가 생긴 거야. 높이는 거는 그냥 여기 콧대도 낮고 코끝도 낮으니까 거기 실리콘을 넣으면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이 수술이 생겼는데, 이 수술법이 안 좋은 게 이쪽이 너무 텐션이 많이 걸리는 거지. 왜냐하면 중력도 받고, 그지? 그리고 이쪽은 피부가 조금 늘어나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는. 그래서 L자 실리콘이 이 중력도 받고 근데 살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텐션이 걸리면서 이쪽으로 실리콘이 딱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해되지? 이게 이쪽에도 되고, 아니면 텐션이 이쪽으로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원상복구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환자분들 모양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재건 수술을 해야 되는 정도로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생긴 컨셉이 뭐냐면은 L자 실리콘 위에 이렇게 귀연골을 좀 받쳐주면 막아주자 라는 게 L자 실리콘의 귀연골 올려주는 수술이 또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거 좀 피부도 너무 얇아지고 이것도 이겨가지고 사실 이쪽 텐션만 걸리는 게 아니니까 옆으로 해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수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제는 코끝에는 실리콘을 쓰면 안 되겠다 라는 걸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걸 보면, 자, 요 모양에서 요 모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실리콘을 코 끝에는 쓰지 말자 해가지고 생긴 게 그럼 콧대에만 실리콘을 씁시다. 요렇게 바뀌었고 그럼 코 끝에는 뭘로 할까요? 내가 코 끝에는 뭘로 돼 있다 그랬지? 연골로 돼 있다 그랬지. 그래서 코 끝에는 연골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모양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 지점 자체를 쉽게 말하면 아까 내가 텐션이 걸리는 부위가 이쪽이나 이쪽이라고 그랬잖아. 이쪽에는 내 연골로 만들어 주거나 흔히 말해서 자가 조직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안 튀어나오자 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수술법이에요. 근데 이게 수술법이 바뀐 지가 이게 엄청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 처녀 시절은 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일자 실리콘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최근 10년, 15년에 확 바뀐 거야.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코 수술이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라는 게 이런 데서 조금 기인했다고 보긴 하거든. 수술법이 왜냐하면은 다른 이제 눈 성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수술하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수술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대세 수술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까지는 뼈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 연골은 잘 못 올려. 이 연골은 잘 못 올려요. 이게 딱 붙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연골은 여기 이 연골인 거예요. 코 외측 연골. 이 연골을 올려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 그지? 올려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높이를 얻는데. 근데 그래도 모자라면은 위에 올려주는 거. 2번이 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1번을 이렇게 올렸어. 그럼 올리면 그게 있을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눌러도 이렇게 코 말랑말랑하게 내려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고정해주는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재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뭔가 가운데 기둥이 되는 재료가 귀연골로 하시는 분도 있고 비중격 연골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격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디 있냐 그랬으면 코 가운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비중격을 채취를 해주는 거야. 비중격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지. 그러면 비중격이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 뗀 부분을 이렇게 올려줬지. 그지? 요게 요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비중격을 연장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비중격 연장술이다. 요게 이제 흔히 말해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의 컨셉인 거지. 근데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게 비중격이 기둥이 튼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비중격도 튼튼하고 우리가 요만큼 높여고 싶은데 이만큼 비중격 길이도 되고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치는 이만큼인데 비중격이 짧아.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비중격으로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처지는 케이스가 좀 많이 생기더라 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생겨가지고 이걸 좀 보충을 해줘야겠다. 늑연골 이식을 해주자 라는 게 요즘 수술의 좀 컨셉이기는 해. 이 비중격을 채취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비중격이 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비중격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 크게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면. 그러면 이거를 다 떼면 어떻게 되겠어? 코가 이렇게 생겨지겠지. 이거 버텨주는 게 없으니까는. 그러면 이걸 좀 남겨서 떼야 돼. 이렇게 떼줘야 된다. 그래서 이 남기는 길이 자체가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에 나와요. 몇 미리를 남겨서 떼야 되냐.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L 스트럿이라고. L자 모양의 스트럿. 그러니까 지금 지지대다 라는 거고 그만큼을 남겨서 요걸 떼서 연장술로 써주는 거지. 이해가 돼? 요게 비중격 연장술의 큰 개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코를 이렇게 만든다고 봤을 때 뼈가 있고 비중격 연장술로 이렇게 기둥을 세웠어요. 그렇지? 그럼 요 위치 자체는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일 거고 아래에서 봤을 때는 콧구멍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가운데 위치하게 되겠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 비중격이 튼튼하면은 비중격만으로 수술할 거야. 근데 이게 약할 경우에는 뭐 쓴다고 그랬지? 늑연골을 쓴다고 했잖아. 그러면 늑연골을 이렇게 대줄 수 있는 거야. 요게 흔히 말해서 요즘 우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늑연골, 연골을 써서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거고, 쉽게 말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림이 되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비중격이 좀 남았어. 그럼 비중격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비중격을 지지대에 다 썼어. 그러면은 기연골을 떼서 올려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텐션이 많이 걸리는 부위. 그렇기 때문에 자기연골로 막아줘야지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요게 이제 수술적인 기본적인 컨셉이야. 원장님 그러면 코끝에는 늑연골은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재수술 해보면 코끝에 늑연골로 돼 있는 케이스도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의야. 왜냐하면은 이 늑연골의 강점은 뭐겠어? 늑연골의 강점? 튼튼하다? 튼튼하다를 좀 안 좋게 표현하면은 딱딱하다. 코끝은 그래도 비중격 연장술을 하면 그래도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뭔가 각진 게 들어가면, 그렇지? 첫 번째는 이 비치는 확률도 너무 커지고, 이 쉐입 자체가 그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코끝에는 나는 그래도 자기 거 비중격이나 아니면은 기연골로 해줘야지 모양도 좀 자연스럽고 나중에 롱텀 팔로업 했을 때도 큰 문제가 많이 안 생기고 너무 각진 느낌도 안 살 거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좋아.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코끝 모양에서는 이 외측 연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 네. 이 외측 연골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높이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외측 연골을 박리해 주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외측 연골이 어디가 잡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쪽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비연골이랑 잡고 있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에 뭘 이렇게 딱 잡고 있거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스크롤 에리아. 뭔가 이게 말려있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말려있는 걸 풀면은 움직임을 더 얻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쪽에 이 연골을 떼줘야 될 거 아니야, 붙어있는 거에. 두 번째는 이 바닥 쪽에도 뭐 책에서 보면은 액세서리 카틸리지라고 해가지고 뭐 명칭이 적혀있긴 한데, 이쪽에도 박리를 좀 풀어줘야지 이 파란색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지. 이거 쉽게 말하면 익스텐전, 이 비중격 연장술을 활용한 수술에는 내 생각에는 이 외측 연골의 움직임을 얻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이런 헬브확정 구조를 조금 쉽게 말해 펼쳐줘야지 우리가 조금 더 움직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이 모양을 좀 볼 거야. 쉽게 말해 아래쪽에서 보는 모습. 비중격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가운데 있겠지. 그리고 저기 안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 이게 흔히 말해서 이거 코 안쪽을 이렇게 봤을 때 코 안에거든. 그러면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야. 그럼 숨은 어디로 쉴까 우리가? 여기로 쉬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어느 쪽으로 숨을 못 쉴까? 오른쪽으로 숨을 쉬는 게 힘들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휜 비중격을 활용해서 그대로 연장술을 하면 코가 어떻게 되겠어? 더 휘어 보이겠지. 그러면 비중격 연장술에서 또 중요한 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제 외측 연골의 박리도 있지만 이 휜 부분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바로 잡아주면 숨쉬기도 좋아질 거고 높이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왜 비염 수술을 같이 하면서 호성형을 같이 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비염 수술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 비중격, 만곡증, 요거겠지, 그지? 두 번째는 합의갑계, 비대 있을 거고, 비밸브, 확장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요거 두 개는 뭐냐 하면은 숨쉬기 힘든 구조물을 바로 잡아주거나 넓혀주는 거야. 비중격을 바로 잡는 것도 수술의 일환이고, 비중격 연장술에는. 그리고 합의각계는 여기 거를 이렇게 좀 부셔가지고 이렇게 좀 밀어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파란색 영역이 확 넓어지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고,
그러면 비밸브 확장은 뭐냐면은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비중격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럼 이 숨길이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좁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를 조금 넓혀주면 여기 이 삼각형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뭐 비밸브 확장이다 혹은 뭐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스프레드 크래프트다 라고 뭐 여러 가지를 통칭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모든 코성형엔 하진 않지만 나는 그래도 요 이식을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염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게, 비중격 연장술을 한 수술은 비중격 망곡증을 잡으면서 수술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합의각기가 비드되어 있는 거는 CT상에서 확인해서 그건 진짜 얼마 안 걸려요. 딱 이렇게 넓혀주면서 하면 되고, 비밸브 확장은 수술 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거 두 개가 좀 크리티컬한 케이스가 많아서 비염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가능한 거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전체적으로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요즘 코성형은 어떻게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코 안 생긴 거랑 수술하면서 비염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대충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거든. 그럼 이제 궁금한 거. N자 실리콘이 문제되는 게 실리콘 자체가 좀 딱딱해서 문제가 돼. 딱딱해서 문제가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고, L자 실리콘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게 이물질이라서 그래. 이게 이물질이고 이거는 계속 밀고, 하지만 실리콘이 이제 닿은 면적에는 피부가 계속 약해져서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 실리콘은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해.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반응 자체는 이 프레셔 자체도 계속 밀고, 그 다음 이게 이물질이다 보니까는 계속 그 피부에 자극을 줘가지고 이 피부가 얇아지면서 튀어나오는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기존에 L자 실리콘으로 수술하셨던 분들은 이 부형물을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L자 실리콘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술법이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극히 드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의사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수술법을 바꾸고 하는 건데, 그 말이 무슨 L자 실리콘 쓰고도요 한 30년, 20년 넘게 잘 지내시는 분도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내가 L자 실리콘 했다고 뭐 꼭 실리콘을 바꾸어가지고 요즘 수술법을 해야겠다, 그런 느낌은 많이 추천을 안 하고, 대신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L자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즘 좀 고하는 코가 어떤 거냐면 코끝이 조금 올라간 느낌이 좀 좋아요. 비주도 좀 나온 느낌을 좋아하고, 이런 느낌을 좀 더 좋아해서, L자 실리콘이 오래되면 이게 약간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코끝도 좀 처져 보이고 비주도 좀 말려 들어가 보이는 양상의 좀 모양이 나와가지고, 사실 L자 실리콘 재수술 오는 환자분들은 뭐 이게 문제 생겨서 왔다는 케이스도 물론 아주 극히 드물게 있는데, 실제로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케이스가 많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코성형 해부 강의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이렇게 하세요.